서울의 한 골목 커피숍 빈스토리는 저녁 7시가 되자 따뜻한 조명과 간 내린 커피 향으로 손님들을 포근히 감쌌다. 창밖으로는 붉은 노을이 지고 있었고 가게 안은 퇴근길에 들른 직장인들과 데이트 중인 커플들로 북적였다. 카운터 뒤에서는 유진이 능숙한 손놀림으로 에스프레소를 내리며 단골 손님에게 미소를 지었다. 유진은 27살, 키가 크고 이목구비가 뚜렷한 젊은 남자였다. 그의 부드러운 말투와 따뜻한 눈빛은 손님들, 특히 여성 손님들 사이에서 작은 화제였다. 유진 씨가 내리는 라떼는 맛이 달라요 라며 웃는 단골 손님도 있었다. 유진은 그런 칭찬에 살짝 고개를 숙이며 감사합니다 라고 답하곤 했다. 그 모습은 마치 이 커피숍의 간판처럼 자연스럽고 완벽했다. 하지만 그 완벽함이 민수에게는 점점 불편하게 다가왔다. 민수는 커피숍의 사장이자 혜린의 남편이었다. 그는 뒷방에서 재고를 정리하며 문틈으로 카운터를 힐끗 보았다. 혜린이 유진과 나란히 서서 손님 주문을 받고 있었다. 혜린은 밝게 웃으며 유진이 건넨 커피잔을 손님에게 내밀었다. 그 순간 유진이 혜린에게 무언가 귓속말을 하자 혜린이 까르르 웃었다. 그 웃음소리가 민수의 귀에 날카롭게 박혔다. 민수는 손에 든 재고 리스트를 내려놓고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내가 왜 이렇게 신경 쓰는 거지? 그는 스스로를 다독이려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자라나는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유진을 알바로 고용한 건 2달 전이었다. 처음엔 혜린의 추천이었다. 유진이 카페 알바 경력이 있고 손님 응대도 잘해. 우리 가게에 딱일 거야 라며 혜린이 눈을 반짝였던 기억이 떠올랐다. 민수는 별 생각 없이 동의했지만 유진이 가게에 들어온 뒤로 혜린의 태도가 미묘하게 변한 것 같았다. 혜린 오늘 좀 바빠 보이네. 민수는 재고 정리를 마무리하고 카운터로 다가가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금 낮았다. 응, 오후부터 손님이 많아서 정신없었어. 혜린은 고개를 돌려 민수를 보며 대답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여전히 미소가 걸려 있었다. 하지만 민수는 그 미소가 자신을 향한 것인지 아니면 방금 유진과 나눈 농담의 여운인지 알 수 없었다. 유진이 커피 머신을 닦으며 끼어들었다. 사장님, 오늘 디카페인 원두가 좀 빨리 떨어졌어요. 내일 추가 주문해야 할 것 같아요. 아, 그래? 알았어.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유진의 눈을 똑바로 보지 못했다. 유진의 태도는 늘 예의 바르고 성실했지만 민수에게는 그 성실함마저도 어딘가 계산된 것처럼 느껴졌다. 그날 밤 민수와 혜린은 가게 문을 닫고 함께 집으로 돌아왔다. 20평 남짓한 아파트는 두 사람이 5년 전 결혼하며 마련한 보금자리였다. 민수는 소파에 앉아 맥주 캔을 따며 TV를 켰다. 혜린은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며 가끔 민수와 가벼운 대화를 나눴다. 겉보기엔 평범한 부부의 저녁이었다. 하지만 민수의 머릿속은 낮에 본 혜린의 웃음으로 가득했다. 혜린, 민수는 맥주를 한 모금 삼키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유진 좀 너무 잘생긴 거 아니야? 혜린은 설거지를 멈추고 고개를 갸웃했다.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아니, 그냥 손님들이 자꾸 쳐다보던데. 특히 여자 손님들. 민수는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목소리에 미세한 떨림이 묻어났다. 혜린은 피식 웃으며 수건으로 손을 닦았다. 그게 뭐 어때? 유진이 잘생긴 게 가게 매출에 도움되는데. 손님들 오는 재미가 있으면 더 자주 오잖아. 그녀는 농담처럼 말했지만 민수는 그 말투에서 미묘한 자신감을 느꼈다. 그렇긴 한데 민수는 말을 잇지 못하고 맥주 캔을 내려다보았다. 혜린은 더 묻지 않고 다시 설거지를 시작했다. 조용한 주방에 물소리만 울렸다. 민수는 TV 화면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혜린의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 유진은 가게에 분명 도움이 된다. 하지만 왜 이렇게 마음이 불편한 걸까? 그 순간 낮에 본 혜린의 웃음이 다시 떠올랐다. 유진을 보며 까르르 웃던 그 표정은 민수가 결혼 전 혜린이 자신을 보던 눈빛과 어딘가 비슷했다. 민수는 맥주 캔을 꽉 쥐었다.
캔이 살짝 찌그러지는 소리가 났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그는 스스로를 타이르려 했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자라나는 의심의 씨앗은 이미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다. 며칠이 지났다. 커피숍 빈스토리는 여전히 북적였고 유진은 여전히 손님들의 시선을 끌었다. 민수는 점점 더 자주 카운터 너머로 혜린과 유진을 관찰했다. 혜린이 유진에게 커피 원두를 건네는 손짓, 유진이 혜린의 농담에 웃으며 대답하는 모습, 심지어 두 사람이 손님 없는 순간에 짧게 나누는 대화까지. 모든 게 평범해 보였지만 민수의 눈에는 하나하나가 의심의 단서로 보였다. 민수는 매일 밤 집에 돌아와 혜린의 표정을 살폈다. 그녀는 여전히 다정했고 가끔 민수의 어깨를 토닥이며 오늘 좀 피곤해 보인다며 걱정하는 척도 했다. 하지만 민수는 그런 혜린의 행동이 오히려 더 부자연스럽게 느껴졌다. 왜 이렇게 신경이 곤두서는 걸까? 그는 스스로를 다그쳤지만 가슴속 불안은 점점 커져만 갔다. 결국 민수는 결심했다. 감정에 휘둘리기보다는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 한다. 커피숍에는 이미 몇 년 전 설치한 CCTV가 있었다. 민수는 그걸 이용하기로 했다. 다음 날 아침 가게 문을 열기 전 그는 뒷방의 작은 사무실로 들어가 CCTV 모니터를 켰다. 화면에는 카운터와 홀 주방 입구가 선명하게 잡혔다. 민수는 마우스를 움직여 지난 며칠간의 영상을 돌려보았다. 첫 번째 영상. 오후 3시 손님이 뜸한 시간. 혜린과 유진이 카운터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유진이 무언가 말하자 혜린이 웃으며 그의 팔을 살짝 쳤다. 민수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하지만 곧 혜린은 커피 머신으로 돌아가고 유진은 테이블을 닦으러 갔다. 별다른 일은 없었다. 두 번째 영상. 저녁 6시 손님이 많아 바쁜 시간. 혜린과 유진은 각자 주문을 받고 커피를 내렸다. 유진이 혜린에게 우유를 건네며 짧게 말을 걸었고 혜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의 손이 잠깐 스쳤지만 그건 바쁜 와중에 흔히 있을 수 있는 접촉이었다. 민수는 화면을 멈추고 그 장면을 몇 번이나 돌려보았다. 이게 우연일까? 몇 시간 동안 영상을 후으며 민수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다. 혜린과 유진의 행동은 겉보기엔 평범한 동료 관계였다. 농담을 주고받고 가끔 웃고 일을 분담하는 모습. 하지만 민수의 머릿속에서는 그 모든 순간이 의미심장하게 뒤틀렸다. 혜린이 유진을 볼 때마다 미소 짓는 모습, 유진이 혜린에게 커피를 건넬 때 살짝 고개를 기울이는 동작. 민수에게는 그 하나하나가 마치 암호처럼 느껴졌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민수는 모니터를 끄며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찝찝함이 가시지 않았다. 그는 손으로 얼굴을 문지르며 한숨을 내쉬었다. CCTV로는 부족했다. 화면 속에서는 아무리 봐도 결정적인 장면이 없었다. 하지만 그의 직감은 계속해서 경고를 보내왔다. 그날 밤 민수는 집에서 혜린과 저녁을 먹으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식탁 위에는 혜린이 만든 된장찌개와 반찬 몇 가지가 놓여 있었다. 겉보기엔 평화로운 부부의 저녁 식사였다. 혜린, 유진이랑 가게에서 무슨 얘기 자주 해? 민수는 찌개를 한 숟가락 뜨며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최대한 평온하게 유지하려 애썼다. 혜린은 젓가락을 멈추고 민수를 쳐다보았다. 갑자기 그게 왜 궁금해? 그녀의 눈에는 약간의 놀라움이 섞여 있었다. 아니 그냥 가게에서 보면 둘이 꽤 친해 보이던데. 민수는 어깨를 으쓱하며 웃으려 했지만 입꼬리가 어색하게 굳었다. 혜린은 잠시 민수를 빤히 보다가 피식 웃었다. 뭐야 질투하는 거야? 그냥 가게 얘기 손님 얘기지. 유진이 워낙 성격이 좋아서 대화가 잘 통하는 거야. 그녀는 다시 밥을 먹으며 가볍게 대답했지만 민수는 그 말투에서 미묘한 방어적인 느낌을 감지했다. 그렇구나. 민수는 더 캐묻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의 손은 포크를 너무 세게 쥐고 있었다. 혜린은 다시 평소처럼 일상적인 이야기를 꺼냈지만 민수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다.
식사를 마친 뒤 민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맥주를 마셨다. TV에서는 예능 프로그램이 흘러나왔지만 그의 눈은 화면을 보고 있지 않았다. 혜린이 유진에게 팔을 툭 치던 장면, 두 사람의 손이 스치던 순간이 자꾸만 머릿속에서 재생되었다. 이대로는 안 되겠어. 민수는 맥주 캔을 내려놓으며 결심했다. CCTV로는 한계가 있다. 혜린과 유진 사이에 정말 아무 일도 없는지 아니면 자신이 모르는 무언가가 있는지 알아내려면 더 직접적인 방법이 필요했다. 그의 눈에 차가운 빛이 스쳤다. 민수의 의심은 날이 갈수록 짙어졌다. CCTV 영상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혜린과 유진 사이에 결정적인 증거는 없었다. 하지만 민수의 직감은 계속해서 경고를 보내왔다. 혜린의 미소, 유진의 다정한 말투, 두 사람이 카운터에서 나누는 짧은 대화들. 겉으로는 평범해 보였지만 민수에게는 그 모든 순간이 마치 퍼즐 조각처럼 의미심장하게 얽혔다. 그는 점점 더 집착적으로 혜린을 관찰하기 시작했다. 그녀가 가게에서 유진과 얼마나 자주 웃는지, 유진이 혜린에게 말을 걸 때 그녀의 표정이 어떻게 변하는지, 심지어 혜린이 집에 돌아와 전화기를 손에 쥐고 있는 시간을 세기까지 했다. 혜린은 민수의 이런 변화를 눈치채지 못한 듯 평소처럼 행동했지만 민수는 그녀의 모든 행동이 연기처럼 느껴졌다. 혜린이 집에서 뭘 하는지 알아봐야겠어. 민수는 가게를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아파트 현관문을 열자 거실은 고요했다. 혜린은 친구 아버지의 장례식에 참석하러 나가 집에는 아무도 없었다. 민수는 신발을 벗으며 거실을 둘러보았다. 혜린의 노트북이 소파 옆 작은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다. 평소 혜린이 SNS를 확인하거나 가게 관련 이메일을 보낼 때 사용하는 노트북이었다. 민수는 잠시 망설였다. 혜린의 사생활을 침범하는 건 옳지 않다는 생각이 스쳤다. 하지만 가슴을 짓누르는 의심은 그를 움직이게 했다. 그는 노트북을 열었다. 다행히 비밀번호는 걸려 있지 않았다. 화면이 켜지자 바탕화면에 몇 개의 폴더와 아이콘이 떠 있었다. 민수는 마우스를 움직이며 무심코 폴더들을 후어보았다. 그러다 화상 채팅 기록이라는 이름의 폴더가 눈에 들어왔다. 그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손끝이 떨렸지만 그는 폴더를 클릭했다. 폴더 안에는 날짜별로 정리된 영상 파일들이 줄줄이 나열되어 있었다. 파일 이름에는 유진이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등장했다. 민수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가장 최근 날짜의 파일을 더블 클릭했다. 화면이 깜빡이며 영상이 재생되었다. 익숙한 침실 배경. 혜린이 자는 그 방이었다. 화면 속 혜린은 민수가 본 적 없는 얇은 옷차림으로 카메라 앞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상대방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혜린의 말투와 표정만으로도 상대가 유진이라는 걸 알 수 있었다. 유진, 오늘 좀 바빠서 정신 없었지? 혜린이 웃으며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 톤 높고 부드러웠다. 영상이 진행될수록 혜린의 행동은 점점 더 대담해졌다. 그녀는 카메라를 향해 몸을 기울이며 농담을 던졌고 심지어 옷깃을 살짝 내리며 장난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민수의 숨이 멎는 듯 했다. 영상은 5분 남짓이었지만 그 몇 분은 민수의 세상을 송두리째 무너뜨리기에 충분했다. 그는 화면을 멈추고 숨을 몰아쉬었다. 분노와 배신감이 가슴을 찢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민수는 이를 악물며 중얼거렸다. 그의 눈가가 뜨거워졌다. 하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대신 차가운 분노가 그의 몸을 감쌌다. 민수는 노트북을 덮고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다. 머릿속이 혼란스러웠다. 혜린이 유진과 이런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니. 가게에서 보였던 그들의 평범한 모습은 모두 연기였던 걸까? 민수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생각을 정리하려 애썼다. 감정에 휩싸여 혜린을 다그치고 싶었지만 그건 현명하지 않다는 걸 알았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작은 방으로 향했다. 민수는 몇 달 전부터 혜린과 같은 침실에서 자지 않고
집안의 작은 방에서 혼자 잠을 잤다. 처음엔 서로의 수면 습관이 달라서라고 말했다. 혜리는 잠을 자는 동안 자주 뒤척이고 민수는 조용한 환경에서 깊이 잠드는 걸 선호했다. 함께 자면 민수가 새벽에 깨어 피로가 쌓였고 결국 서로를 위해 별도의 방을 쓰는 게 낫겠다고 합의했다. 하지만 그 작은 방은 이제 민수의 피난처이자 고독의 공간이 되었다. 민수는 침대에 누웠지만 눈을 감아도 혜린과 유진의 영상 속 장면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는 이를 악물며 결심을 다졌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확실한 증거를 더 모아야 한다. 증거가 더 필요해. 민수는 이를 악물었다. 이 영상 하나만으로는 부족할지도 모른다. 혜린이 변명하거나 오히려 민수를 비난할 수도 있다. 그는 차갑게 결심했다. 이혼을 위해 확실한 증거를 모아야 한다. 혜린이 유진과 무엇을 더 숨기고 있는지 그들의 관계가 어디까지인지 알아내야 한다. 다음 날 민수는 인터넷에서 소형 몰카를 주문했다. 초소형 카메라였지만 화질은 선명했고 배터리 지속시간도 길었다. 배송이 도착하자 그는 곧바로 혜린이 자는 침실에 몰카를 설치했다. 혜린이 주로 노트북을 사용하는 장소는 침실이었다. 민수는 카메라를 책장 위 책 몇 권 사이에 교묘히 숨겼다. 렌즈가 침실 전체를 포착하도록 조정한 뒤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영상을 확인했다. 화면은 선명했고 모든 것이 그의 계획대로였다. 이제 기다리기만 하면 돼. 민수는 이를 악물었다. 손끝이 떨렸지만 그의 마음은 차갑게 굳어 있었다. 며칠 동안 민수는 매일 밤 몰카 영상을 확인했다. 혜리는 민수가 잠든 줄 알고 침실에서 노트북을 켰다. 그녀는 헤드셋을 끼고 유진과 화상 채팅을 시작했다. 민수는 스마트폰 화면을 통해 그 모든 장면을 지켜보았다. 혜린의 행동은 점점 더 대담해졌다. 그녀는 유진과 농담을 주고받으며 웃었고 카메라를 향해 장난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민수를 가장 충격에 빠뜨린 건 그녀의 행동이 단순한 대화로 끝나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어느 밤 혜리는 유진과 채팅을 하며 옷을 하나씩 벗기 시작했다. 그녀는 웃으며 카메라를 향해 몸을 기울였고 유진의 목소리가 헤드셋 너머로 희미하게 들렸다. 혜린 진짜 예쁘다라는 말에 혜리는 더 대담하게 행동했다. 민수는 화면을 보며 숨을 쉴 수 없을 지경이었다. 혜린이 옷을 벗는 모습, 유진과 서로를 보며 점점 더 노골적인 대화를 나누는 장면은 민수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었다. 그들은 카메라 앞에서 천천히 옷을 벗으며 서로의 드러난 몸을 탐닉하듯 바라보며 짜릿한 쾌락에 빠져들었다. 민수는 그 영상을 저장하며 이를 악물었다. 분노와 함께 무력감이 그를 짓눌렀다. 어떻게 나한테 이런 짓을. 그의 눈가가 뜨거워졌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대신 차가운 결심이 그의 몸을 감쌌다. 이 영상들은 법정에서 혜린의 배신을 명백히 증명할 것이다. 유진, 너 진짜 매력 있어. 가끔 보면 심장이 쿵쿵해. 혜린이 웃으며 말하는 장면에서 민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는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주먹을 꽉 쥐었다. 그의 눈은 분노로 이글거렸다. 내가 뭘 잘못했기에 이런 배신을 당해야 하는 거야? 민수는 다음 날 변호사를 찾아갔다. 그는 몰카 영상과 노트북의 화상 채팅 기록을 USB에 담아갔다. 변호사는 영상을 검토한 뒤 단호하게 말했다. 이 정도 증거라면 이혼 소송에서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불륜 증거로 법정에서 인정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민수는 그 말을 듣고도 기쁨보다는 깊은 공허함을 느꼈다. 며칠 뒤 민수는 결심을 굳혔다. 더 이상 참을 이유가 없었다. 그는 혜린과 대면할 때가 왔다고 생각했다. 그날 저녁 민수는 혜린을 거실로 불러냈다. 혜린은 가게에서 돌아와 편한 옷으로 갈아입고 있었다. 그녀는 민수의 굳은 표정을 보고 살짝 눈썹을 찌푸렸다. 민수,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왜 그래? 혜린이 소파에 앉으며 물었다. 민수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다. 혜린, 할 얘기 있어. 뭔데?
갑자기 무섭게 굴지 마. 혜리는 농담처럼 웃으려 했지만 민수의 눈빛이 심상치 않자 표정이 굳었다. 민수는 노트북을 열고 몰카로 녹화된 영상 하나를 재생했다. 화면 속 혜리는 유진과 화상 채팅을 하며 옷을 벗고 있었다. 그녀의 노골적인 말투와 행동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혜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녀는 벌떡 일어나 소리를 질렀다. 이게 뭐야? 민수, 이거 몰카잖아.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민수는 차갑게 대답했다. 몰카? 내가 먼저 나를 배신했잖아. 유진이랑 매일 밤 옷 벗으면서 무슨 짓을 했는지 다 봤어. 민수, 그건 그냥 장난이었어. 진짜 아무 일도 없었어. 혜리는 다급하게 변명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민수는 혜린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사랑도 연민도 없었다. 변호사랑 이미 얘기 끝났어. 이혼 소송 시작할 거야. 혜리는 입을 다물고 민수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민수는 더 이상 그녀의 눈물을 믿을 수 없었다. 그는 노트북을 덮고 거실을 나섰다.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아파트 안에 울렸다. 민수는 집을 나서며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의 가슴은 분노와 공허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혜린의 창백한 얼굴,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가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민수는 더 이상 그녀를 용서할 마음이 없었다. 5년간의 결혼 생활 함께 꾸린 커피숍, 미래를 꿈꾸던 순간들 모두 혜린의 배신 앞에서 무너져 내렸다. 민수는 차에 올라타며 스마트폰을 꺼냈다. 변호사에게 전화해 약속을 잡았다. 최대한 빨리 만나고 싶습니다. 소송 준비 시작해야 해요.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변호사는 민수의 결심을 느끼고 즉시 시간을 조정했다. 이혼 소송은 빠르게 진행되었다. 민수는 혜린에게 소장을 보냈고 혜린은 처음엔 변명과 협박으로 맞섰다. 민수, 그 영상은 불법 몰카야. 나도 너 고소할 거야. 그녀는 전화로 소리쳤지만 민수의 변호사는 침착하게 대응했다. 불법 촬영이라 주장하려면 법정에서 증명해야죠. 하지만 혜린 씨의 불륜 행위는 명백합니다. 법정에서 혜린은 초췌한 모습으로 나타났다. 그녀는 민수의 몰카 설치가 사생활 침해라고 주장했지만 판사는 혜린의 불륜 행위가 민수의 정신적 고통을 초래했다며 민수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렸다. 몰카 영상은 제한된 범위에서 증거로 인정되었고 혜린의 변명은 힘을 잃었다. 민수는 법정에서 혜린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민수는 더 이상 그녀에게 연민을 느끼지 않았다. 당신이 내 신뢰를 짓밟았어. 이건 당신이 자초한 결과야 라는 그의 말은 법정 안을 무겁게 울렸다. 이혼 소송은 민수의 승리로 끝났다. 판사는 혜린에게 민수에게 위자료 5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고 커피숍 빈스토리의 소유권은 민수에게 귀속되었다. 혜린은 재산 분할에서 거의 아무것도 받지 못했다. 상간남 소송도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유진은 법정에서 혜린과 그저 가벼운 장난이었다고 주장했지만 화상 채팅 영상과 대화 기록은 그의 변명을 무력화했다. 판사는 유진이 민수의 결혼 생활을 파괴하는 데 일조했다고 판단, 민수에게 정신적 손해배상금 3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정 밖에서 유진은 민수에게 다가와 사장님, 정말 미안합니다 라고 중얼거렸지만 민수는 차갑게 그를 무시했다. 유진의 잘생긴 얼굴은 이제 민수에게 혐오의 대상일 뿐이었다. 소송이 끝난 뒤 민수는 커피숍을 운영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분노가 끓고 있었다. 혜린과 유진이 법적으로 대가를 치렀지만 민수의 상처는 치유되지 않았다. 그는 매일 밤 혜린의 배신을 떠올리며 잠을 설쳤다. 그녀가 유진과 카메라 앞에서 옷을 벗으며 웃던 모습은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민수는 극단적인 결심을 했다. 그는 혜린과 유진에게 법적 처벌 이상의 고통을 주고 싶었다. 그는 몰카 영상 중 하나를 복사해 익명 계정으로 음란물 사이트에 업로드했다.
영상에는 혜린과 유진이 화상 채팅을 하며 서로 옷을 벗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민수는 영상을 올리며 짧은 설명을 추가했다. 배신한 아내와 그녀의 불륜남. 이들이 내 인생을 망쳤다. 영상은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민수는 사이트를 닫고 노트북을 끄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그는 혜린과 유진이 이 영상으로 인해 사회적 비난과 수치심을 겪길 바랐다. 그것이 그의 마지막 복수였다. 며칠 뒤 민수는 커피숍을 정리했다. 그는 가게를 매물로 내놓고 모든 통장과 자산을 정리했다. 친구들에게는 잠시 여행을 다녀올게라고 짧게 말했지만 누구에게도 구체적인 행선지를 밝히지 않았다. 민수는 작은 배낭 하나를 메고 서울을 떠났다. 그의 스마트폰은 꺼져 있었고 SNS 계정은 삭제되었다. 혜린은 민수가 사라졌다는 소식을 듣고 그의 행방을 찾으려 했지만 아무 흔적도 남아있지 않았다. 유진 역시 영상의 여파로 직장을 잃고 사람들의 비난에 시달렸다. 민수는 어느 작은 해안 마을에 도착했다. 그는 바다를 바라보며 맥주 캔을 들었다. 바람이 그의 얼굴을 스쳤다. 그는 혜린과 함께했던 날들, 커피숍에서 웃던 순간들을 떠올렸다. 하지만 이제 그 기억들은 모두 먼 과거였다. 이제 끝이야. 민수는 중얼거렸다. 그는 맥주 캔을 비우고 바다를 향해 던졌다. 캔은 파도에 휩쓸려 사라졌다. 민수도 그렇게 세상 속으로 조용히 녹아들었다. 민수가 음란물 사이트에 업로드한 화상 채팅 영상이 퍼져나간 날, 혜린과 유진의 삶은 돌이킬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졌다. 그들의 얼굴, 목소리, 그리고 카메라 앞에서 옷을 벗으며 서로를 향해 웃던 노골적인 모습이 담긴 영상은 인터넷의 어두운 구석을 타고 순식간에 확산되었다. 익명 게시판, SNS, 심지어 카페 단톡방까지 영상은 사람들의 손끝을 따라 퍼져나갔다. 혜린은 어느 날 아침 익명 커뮤니티에서 자신의 이름을 발견했다. 커피숍 사모님 불륜 영상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에는 그녀의 얼굴이 선명히 담긴 캡처 이미지가 첨부되어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링크를 클릭했다. 화면 속 그녀는 유진과 화상 채팅을 하며 웃고 옷을 벗으며 장난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다. 혜린은 비명을 지르며 노트북을 덮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고 숨이 막혔다. 그녀는 즉시 전화기를 꺼내 모든 연락을 차단했다. SNS 계정은 삭제했고 메신저 알림을 끄고 전원을 껐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그녀의 이름은 인터넷 곳곳에서 떠돌았고 익명의 사람들이 그녀를 비난하고 조롱하는 댓글로 가득했다. 남편 등쳐먹고 알바생이랑 놀았네. 얼굴까지 까발려졌는데 어떻게 살지? 혜린은 그런 글들을 읽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혜린은 집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아파트 창문은 두꺼운 커튼으로 가렸고 현관문은 이중으로 잠갔다. 배달 음식으로 끼니를 때웠지만 음식을 입에 대는 순간마다 구역질이 올라왔다. 그녀는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볼 용기가 없었다. 민수와 함께 살던 이 집, 웃으며 커피를 마시던 거실, 모든 것이 이제는 그녀를 조롱하는 감옥처럼 느껴졌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다. 꿈속에서 낯선 사람들이 그녀를 손가락질하며 웃었고 민수의 차가운 눈빛이 그녀를 짓눌렀다. 혜린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부짖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유진의 상황도 다르지 않았다. 그의 전화는 끊임없는 메시지와 전화로 진동했지만 대부분은 익명의 욕설과 조롱이었다. 너 같은 놈 때문에 진짜 남자들까지 욕먹는다. 얼굴 잘생겼다고 이렇게 막 살아도 되냐? 유진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한때 손님들에게 칭찬받던 그 잘생긴 얼굴은 이제 저주처럼 느껴졌다. 그는 주먹으로 거울을 쳤다. 유리 파편이 손에서 피를 흘리게 했지만 그는 아픔조차 느끼지 못했다. 수치심과 후회가 그의 정신을 갉아먹었다. 그는 혜린에게 연락하려 했지만 그녀의 전화는 꺼져 있었다. 유진은 그녀를 원망하면서도 결국 자신도 똑같은 잘못을 저질렀다는 걸 알았다. 유진은 집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창문은 블라인드로 가렸고 현관문 밖으로 쓰레기조차 내놓지 않았다.
배달 음식 상자가 방 안에서 쌓여갔고 그의 방은 점점 악취로 가득 찼다. 친구들은 그를 외면했고 가족마저 연락을 끊었다. 유진은 어두운 방 안에서 스마트폰 화면을 보며 익명의 비난을 읽었다. 각 메시지는 그의 자존감을 조각조각 부쉈다. 그는 소파에 웅크린 채로 며칠을 보냈다. 먹지 않고 잠들지 못한 그의 얼굴은 헬쑥해졌다. 혜린과 유진은 서로 연락하지 않았다. 그들은 각자의 고통 속에서 서로를 떠올릴 때마다 죄책감과 분노가 뒤섞였다. 혜린은 민수를 저주했지만 동시에 자신이 그를 배신한 순간들을 떠올리며 스스로를 미워했다. 유진은 혜린과의 가벼운 장난이 이렇게까지 파괴적인 결과를 낳을 줄 몰랐다며 후회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다. 두 사람은 집이라는 작은 감옥에 갇혀 끝없는 치욕과 고통 속에서 살아갔다. 세상은 그들을 잊었지만 그들은 자신을 잊을 수 없었다. 영상의 흔적은 인터넷에 영원히 남았고 그들의 삶은 무너진 채로 멈춰 있었다.